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공부가 뭐길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두 분과 또 그 외에 또 다른 쌤들까지 제가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닌 지 23년 차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다음 라컨쌤. 안녕하세요. 저도 교회 다닌 지는 23년 차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전공 중인 최락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쌤들을 데려왔는데 우리 쌤들이 솔직히 좀 엘리트잖아, 그지?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뭔가 나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엘리트는 공감대 형성이 좀 잘 안 돼. 좀 재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이 간격을 좁혀보자 해서 우리 쌤들이 맨날 승승장구하던 게 아니라 약간의 실패 같은 것도 있다 해가지고 간단한 실패담 먼저 좀 듣고 가고 싶은데 내가 듣기로는 이 입시를 굉장히 망쳤던 한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저는 수시랑 정시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시 6개를 썼는데 그중에 4개가 학종이었는데 이제 3탈을 하고 그게 하필 수능을 보고 온 날에 수능을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능을 난 되게 잘 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들이 다 떡락을 해버린 거지. 너무 충격이 컸어서 재수를 하려고 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최초합이다. 결국에는 잘 된 케이스였지만 그 시간에는 굉장히 피가 말렸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원했던 학교를 떨어졌다는 절망감이 굉장히 컸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요약을 먼저 하면 세 줄 요약 중요하니까 수능을 망하고 서울대 연대 떨어지고 그리고 멘탈 터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고 이런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수능 본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11월 23일에 생일을 이게 되게 남일 같은데 막상 내가 정시, 수시, 원서를 넣으면 너네도 똑같아. 똑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정말 생각도 안 해본데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도 똑같은 실패를 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쌤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가볍게 물어볼게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 해요. 왜 하필 기독교인이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대화해 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좀 넓게 봤을 때 우리가 공부만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이렇게 기술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기독교인은 그런 걸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조금 어려워 보여. 근데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내 팔자부터 문제가 있어. 내가 힘들어. 그럼 다른 사람을 돕기 어렵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좀 슬프잖아요. 이게 공부가 툭 까놓고 말해서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뭐든 간에 우리가 논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리고 애초에 공부라거나 일이라는 어떤 압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노는 거는 할 만해.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같은 것도 내 일이 되고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조금 성찰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힘들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요한쌤과 라컨쌤은 이 공부가 힘들다는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해결했나요? 두 가지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트레스 깔끔하다. 관리랑 예. 그리고 공부를 하는 법. 저도 나름 이게 공부에 짬바라고 하잖아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요. 그래도 롤로 치자면 그래도 골드 정도. 아무튼 이상한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공부할 때 스트레스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아까 라컨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는 싫은 거예요. 공부가 좋은 애들은 아마 걔는 서울대에 갔을 거예요. 나는 공부가 별로 안 좋아서 서울대 못 갔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걸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게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만 듣잖아요. 여기서 저는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거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하루에 1시간만, 1시간 반만 롤 하면은 한 보통 40분, 한 50분 걸리잖아요. 그거 딱 2판만 하는 거야, 2판만. 그리고 더 하면 안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쉴 때 유튜브도 조금 봐주고 한 10분 정도. 그리고 공부를 하고. 맞아요. 그게 되면 다 서울대 가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노는 거랑 스트레스를 푸는 거랑은 조금 이렇게 분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을 텐데
이거는 참 중요한 게 존중하며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롤을 할 때나 오버워치를 할 때나 처음부터 골드, 다이아, 플레 이러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 랭전 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성적도 똑같아요. 계속 지고 문제 틀리고 그렇게 하면서 랭전에서 계속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랭전에서 승급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조금씩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랭전을 했을 때 승급전을 잘 치렀으면 이기는 거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승급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은 계속 풀고 티가 안 나다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까지 참고 버티면서 존중하며 버티면서 승급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승급전 정신이 공부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만 들어보니까 약간 롤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라컨쌤은 요한쌤이 또 롤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해줬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제가 약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라컨쌤 공부 방법이 저게 맞나요? 저는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싶겠지만 맞는 말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그 비유에 조금 더 얹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공부라는 게 어떤 일이든 사실 실력을 내가 쌓고 싶으면은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나 그 공부에 대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짚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소크라테스, 이제 테스 형 할아버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어요. 그 아저씨가 그 말을 한 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이 부분이나 이 과목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뭘 모르는지, 그 중에서 뭘 모르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걸 확인하고, 세 번째로 그걸 어떻게 알 건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알아내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과목이든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뭐 학습 목표 1번 읽어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뭐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괜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공부할 때 그냥 그렇구나. 뭐 풀지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최대한 똑똑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 근데 이게 한 고등부 친구들이면 되게 와닿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냥 남일처럼 웃고 있거든요. 롤 얘기하네? 저거 남일이지. 이러고 있는데 중등부 친구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인터넷 보니까 중등부 때는 좀 놀아도 된다 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중등부 때부터 빡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중등부 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는 좀 쉬어도 되나요? 사실 하면 좋아요. 공부는 하면 좋습니다. 뭐든지 일찍 하면 좋아요. 근데 필수적이냐, 반드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중등부 때는 놀아도 돼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근데 저는 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공부요? 사실 맘 같아서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만 합시다. 정말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놀 시간에 노는 연습만 하시면. 근데 진짜 그 연습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은 2시간만 할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지키는 연습만 중학교 때 해도 고등학교 가서 비교의식 같은 데 안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게 할 수 있어. 쌤들 그럼 만약에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안 됐을 때 재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한 번 정도는 다시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원하는 학교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시 공부를 했더니 더 좋은 학교,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 그런 학교들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수를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친구들이 다 대학교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인스타그램에 다 올리고 자랑하는데 나는 막 학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면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만족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랑 전공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들에는 전과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해도 그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을 같이 또 전공할 수 있는 여러 복수 전공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었던 전공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락컨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좀 잘 맞나요? 그게 살짝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 중2, 중3부터 난 정치외교학과를 꼭 가겠어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대학교 와서 공부 자체는 솔직히 재밌긴 했어. 재밌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나랑 맞나?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어디 뭐 심리학 이런 데 관심이 가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요한쌤이랑 비슷하게 전공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엄청난 꿈이 있거나 뭔가 이거를 진짜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게 한순간에 뭐가 오지 않아요. 솔직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가서 해보다가 아니다 싶어서 딴 게 눈에 들어오면 그걸 해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길을 그때그때 봐가면서 정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학교와 전공을 준비를 했어요. 그 시험을. 근데 잘 안 됐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서울대를 3년 내내 준비를 했었어요. 언어학과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친한 선배가 서울대를 준비하는데 서울대 언어학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친하니까 이 사람 가는 거 보고 나도 비슷하게 해서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언어학이란 전공을 정한 이유도 사실 뭐 거창한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울대 가려고 그랬다. 그리고 독서실에다가 막 학교에서는 막 서울대만 붙여놓으면 재수 없으니까 여거저거 학교 많이 붙여놨죠. 그런 거를 독서실에는 서울대만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막 한 5, 6분씩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막 제가 신약을 5독을 했는데 5번을 읽었어요. 신약을 전체를. 근데 그 중에 4번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서울대를 떨어졌죠. 너무 좌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세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 인생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계시고 있어요. 네, 갑자기 간증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잘 열심히 살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 다 그냥 쌉소리 같아 들려. 그냥 솔직히. 당장 내가 서울대에 떨어졌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냥 저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얘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되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네 상태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노력이나 성공, 실패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단정지으로 걸리는 누구한테도 없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대로 일어난 일들은 일어난 대로 그건 그거대로 그냥 그럴 수 있다.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거기서부터 하루하루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길게 말고 2문장 이내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줄 수 있어요? 딱 2문장. 중고등부는 짧다. 지금 시작하자. 반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인생은 길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좋다. 조화로웠다. 좋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쌤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